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먼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저와 함께 리액트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시중에 보급되는 IT 강의들의 컨텐츠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클론 코딩이라는 테마 자체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강의를 수강해 본 건 아니지만 크리에이터가 준비한 콘텐츠를 그대로 따라해보고 익혀보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지식 전달에 미치는 게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함께 제공해주면 학습자 입장에서 보다 큰 동기부여를 받거나 혹은 IT 문화 자체에 더 건강한 문화 확립과 그리고 양질의 개발자 양성이라는 것에 제가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롤로그 영상 몇 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프롤로그 영상을 필두로 리액트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가치를 본 강의에서부터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해보는 질문들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나는 왜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파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나는 왜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가 라는 소제목으로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리액트 혹은 넥스트JS라는 이 기술을 왜 배우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검색을 해보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술을 배우려고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강력한 동기 설정 도구이자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기술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학습자가 흔히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술 암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써야 하는지 모르는 채 이 공식처럼 따라하기만 하는 이 클론 코딩의 맹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 개발에 입문했을 때 뭐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로 학습을 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 채널에서 구매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했고요.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론 코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론 코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클론 코딩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술 암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 시청을 하면서 이 코드를 그대로 타이핑해 보면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했을 때 그때 오는 희열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경험상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클론 코딩을 마무리 지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이 완성된 결과물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한 결과물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가 흔히 빠지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기술 암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 부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롤로그 영상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기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클론 코딩을 하더라도 중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상을 똑같이 시청하면서 영상 그대로 코드를 타이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뭐 한 번, 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이렇게 지속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클론 코딩을 하면서 영상을 그대로 타이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제작된 시점의 버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커리큘럼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스스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동기 부재로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학습자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 중심 사고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서비스의 본질보다 취업이나 스펙, 성능 지표에만 쫓기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이 개발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이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개발을 배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목적이 되어서 개발에 입문하다 보면 결국에 취업에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재미있었던 개발들이 어느 순간 취업의 실패로 인해서 흥미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방지를 좀 최대한 해보고 싶습니다. 100% 방지할 수는 있진 않겠지만 이런 문화들을 조금 구축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 더 건강한 IT 문화를 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꼽아봤고 이 컨텐츠를 시작으로 조금씩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클래스의 목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학습자가 리액트, 즉 넥스트.js를 배우는 개인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요거가 첫 번째 우리 클래스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리액트, 넥스트.js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기술이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리액트, 넥스트.js를 바라보게끔 하는 시각적 요소를 한번 각성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지 도구 사용 방법만 익히는 것, 배우는 건 질문 없는 해답을 외우는 것과 같다 라는 이 문장을 좀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클론 코딩이 아니라 이 클론 코딩을 똑같이 하더라도 단순히 포트폴리오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나만의 다른 서비스로 확장시킬 수 있는 스킬풀한 역량을 가진 개발자로서의 증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 마인드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술은 직업 스킬인가 가치 전달의 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업 스킬 관점에서 이 개발자 마인드셋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전달 관점에서 개발자 마인드셋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업 스킬 관점에서의 개발자 마인드셋은 개발은 취업, 생계, 스펙을 위한 기술 습득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관점이고요. 이에 대한 특징으로는 도구 중심, 결과 지향, 그리고 단기적 성장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전달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 수단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어서 개발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고요. 이에 대한 특징으로는 문제 중심,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전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직업 스킬만을 위한 개발은 기술 노예가 되기 쉽죠. 하지만 가치를 생각하는 개발은 기술을 수단으로 쓰는 창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 스킬만을 위한 개발을 하지 말자, 가치를 생각하는 개발을 하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직업 스킬적인 관점과 가치 전달의 관점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자, 그런 역량을 키우자에 조금 더 치우쳐서 생각을 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넥스트.js를 배운다, 리액트를 배운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직업 스킬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개발 트렌드니까, 면접에서 자주 나오니까, 개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가치 전달 관점에서 보다 보면 사용자에게 빠른 UX를 주고 싶다, 복잡한 UI를 더 구조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로는 Next.js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한다. 근데 왜 사용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직업 스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 쓰면 스펙이 좋아 보이는데 단순하게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거고, 가치 전달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서비스는 검색 유입이 중요한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SEO에 불리하기 때문에 Next.js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가치 전달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한쪽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개발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준비해본 텍스트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도구만 익히면 멋진 망치를 든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망치를 들고 있을 때 못을 보기만 해도 망치를 내려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단순히 도구를 그냥 활용만 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못만 보이면 망치질을 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줄 알게 되면 왜, 무엇을, 어떻게 해 사고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망치질을 하더라도 why라는, 그리고 what이라는, how라는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기술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즉, 어떤 도메인에서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매일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우는 기술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니즈를 갖고 있을까? 이 기술을 통해 얻는 도움은 감정적인가? 실용적인가? 경제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개발을 해보는 것도 단순히 개발만 할 줄 아는 개발자보다는 비즈니스 역량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프롤로그 영상 다음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계속 살펴볼 테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없어진다면 세상은 어떤 점이 불편해질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입문하셨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대신 실현했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 런칭을 진행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누군가가 나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대신 실행했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아쉬움도 컸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더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실무를 뛰는 실무자가 되었을 때도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의 어떤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들을 꾸준히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개발자라고 해서 단순히 코드 에디터 창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마인드셋 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